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저기 정착할 곳을 찾아 여행을 다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개념 가출한 시댁 이야기가 많길래 저도 저의 전 시댁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은 제가 운영하던 작은 꽃집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많게는 일주일에 2번, 적어도 일주일에 1번은 꽃을 사가는 남자를 보며 누구인지는 몰라도 저 남자의 여자친구는 참 좋겠다 하고 생각했었어요. 남자가 꽃을 그렇게나 자주 사가니 당연히 여자친구가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계산하며 쪽지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꽃 좀 그만 사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힌 쪽지 끝엔 자신의 전화번호가 있었고 전 고민하다 연락했고 저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평소 남편의 이미지도 워낙 좋았던 터라 큰 거부감 없이 남편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해주는 남편 덕분에 연애 기간 내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셨어요. 워낙 크게 난 사고라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두 분 다 제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셨네요. 갑자기 일어난 충격적인 일에 전 모든 의욕을 잃었고 그야말로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지냈어요. 우울증, 그거 정말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틈만 나면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 저를 세상에 다시 나오게 해준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자기야, 이제 기운 좀 차리자. 그리고 나랑 병원 가. 귀찮아. 그러지 말고 우리 헤어지자. 자기라도 제대로 살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자기 잘못되면 나도 따라 죽을 테니 그렇게 알아? 알겠어? 자기야, 나 죽는 꼴 보기 싫으면 얼른 일어나. 그리고 나랑 병원 가. 오늘은 당신이 싫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갈 테니까. 자기 꼴을 좀 봐. 뼈는 앙상해서는.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이 모습 보면 그 심정이 어떠시겠어? 그렇지 않아도 자기 혼자 두고 가셔서 눈도 제대로 못 감으셨을 텐데. 자기 일하고 있는 거 아시면 좋은 곳 못 가셔.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부모님 생각해서 병원 가자. 응? 날마다 찾아와서 저를 설득해준 남편 덕분에 전 병원 치료를 받으며 많이 좋아졌고 다시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남편이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자. 응? 갑자기? 나 당신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 사실 당신이 또 나쁜 생각할까봐 너무 걱정돼.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서 내 곁에 좀 있어주면 안 될까? 당신 잘못되면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그래. 제가 바다 끝까지 무너진 모습을 보고도 애절하게 결혼을 원하는 남편을 보며 내가 앞으로 이런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고민하지 않고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저의 허락이 떨어지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서둘렀지만 모두 저를 위한 것이겠거니 하고 그러려니 했어요. 남편의 시커먼 속내도 모르고 말이죠.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혹시 어머님 모시고 살아야 해? 아버님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적적하실 거 아냐. 재작년에 돌아가셨지. 그렇지 않아도 많이 적적해 하셔서 남동생이 모시고 있어. 그러니까 우린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 행복하게 잘 살면 돼. 알겠지? 사실 내심 걱정이었거든. 우울증이란 게 또 언제 심해질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모시고 살면 어머님이나 나나 힘들 것 같았거든. 당신만 다 아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동서에겐 조금 미안했지만 제 입장에선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혼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치렀어요. 남편은 3남매인데 막내 아가씨도 시집을 갔고 남편이 마지막이었던 터라
어머님도 조용히 울리는 결혼식을 반겨주셨어요. 고마워. 내 뜻대로 간소하게 결혼식 올려줘서. 내심 걱정했거든. 아무래도 당신이 맞이라 어머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으니 말이야. 그런 걱정을 왜 해? 당신도 봤잖아. 엄마도 좋아하시는 거. 우리 집도 막내 결혼식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또 손님들 초대하기도 좀 그랬는데 때마침 당신이 간소하게 치르자고 하니 우리가 더 다행스러우는걸.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말고 당신은 그냥 건강 생각하면서 푹 쉬어. 남편의 말대로 전 마음을 요양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꽃집도 제가 정신 놓고 있던 시기에 문을 닫았던 터라 낮에 햇볕도 쐬고 요리도 배우러 다니며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수면제 없이 잠드는 시간들도 생겨나더라고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무렵 명절이 다가왔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이기에 전 남편을 앉혀놓고 약속을 받아냈어요. 당신 여기 좀 앉아봐. 무슨 일 있어? 무섭게 왜 그래? 우리 내일 시댁 가잖아. 그 전에 당신한테 약속을 좀 받고 싶어. 무슨 약속? 난 시댁 일이라고 혼자 독박으로 일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시댁에서 일이나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 내일 음식 준비할 때 당신도 함께 했으면 해. 난 또 뭐라고. 알겠어. 내가 내일 당신 옆에 찰싹 붙어서 도와줄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지. 왜 도와주는 거라고 해?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는 거야. 당신 조상님들 식사라도 하고 가셔라. 하고 차리는 음식이니까. 알겠어? 네, 잘 알겠으니 얼른 자. 피곤하다고 했잖아. 얼른 자자. 피곤하다. 저는 남편의 호언장담 덕분인지 푹 자고 일어나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왔니? 얼른 손 씻고 와서 좀 거들어라. 둘째는 아까부터 재료 다듬고 있어. 전 괜찮아요, 어머님. 형님, 일단 짐부터 푸시고 좀 앉으세요. 차 많이 밀리죠? 커피라도 좀 드릴까요? 아니야, 동서. 일단 나 짐부터 풀고 바로 나올게. 여보, 당신이 먼저 좀 돕고 있어. 동서 혼자 힘들겠다. 알겠어. 재수씨, 저 손부터 씻고 와서 도와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나누는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던 어머님은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언성을 높였어요. 아니 얘가 뭐 하는 짓이야? 여기 여자가 몇 명인데 네가 왜 나서? 에이 엄마도 참. 요즘 그런 말 하면 이혼당해. 요즘 애들이 어떻든 나는 관심 없다. 여긴 내 집이니 내 뜻대로 할 거야. 넌 들어가서 쉬어. 아님 소파에 앉아서 TV라도 보든지. 나 하나도 안 피곤해. 어제 잠도 푹 자서 컨디션 매우 좋아. 얘가 진짜? 네 엄마 쓰러지는 꼴 보고 싶으면 가서 도우던가. 난 절대 내 아들이 요리하는 꼴 보고 있을 생각 없으니 정하려거든. 집에 가. 단호한 어머님의 태도에 남편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지 우물쭈물하고 있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집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순 없더라고요. 형님, 전 괜찮으니까 형님도 몸 안 좋으시면 들어가서 쉬세요. 늘 혼자 했던 터라 별로 힘들지도 않아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많은 걸 어떻게 혼자서 해. 늘 해왔는데요, 뭘. 그리고 전 음식 만드는 것보다 어머님 노여움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주버님 벌 그만 세우시고 형님도 같이 들어가세요. 전 진짜 괜찮아요, 형님. 착한 것을 넘어 바보 같은 동서를 두고는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전 멀뚱히 서 있는 남편을 일단 방으로 보내고 동서를 도왔어요. 동서의 말은 그냥 하던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간 진짜 혼자서 일은 다 했는지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음식을 해내더라고요. 돕는다고 돕는 제 손길이 방해될 뿐이라는 걸 깨달은 저는 그저 뒷정리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
대단하다 진짜. 손이 어쩜 그렇게 빨라? 저도 처음엔 버벅거렸어요. 근데 워낙 제사가 많은 집이라 금방 손에 익더라고요. 듣는 저는 웃음이 나지 않는데 동서는 어쩜 그렇게도 밝게 웃으며 말하는지. 전 이제껏 동서의 시댁살이 어떠했는지 훤히 보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명절 아침이 밝았고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난 뒤 다 함께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동서는 밥을 제대로 씹지도 않고 급하게 먹더니 미처 하지 못한 뒷정리를 하려고 일어섰고 전 그런 동서를 다시 앉혔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동서는 일단 가만히 있어.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동서는 의아한 눈으로 절 바라보았고 전 동서의 손을 꽉 붙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의 식사가 끝나갈 때쯤 아가씨가 혼자 문을 열고 오더라고요. 나왔어. 서서방은? 그 일 바빠서 또 회사 갔지.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전해달래. 그렇게나 바빠? 뭐가 그렇게나 바쁘다고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또 회사야. 아 몰라. 하루 이틀 바쁜 거 뭐. 나 배고파. 밥도. 넌 이때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시댁에서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은 거야? 우린 차례도 안 지내잖아. 여기 와서 먹으려고 거의 안 먹었지. 언니, 얼른 먹을 거 좀 줘요. 시켜먹는 꼴이 숨을 쉬듯 자연스러운 신우이를 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군요. 전 신우이의 밥을 차리려는 동서를 붙잡아 세우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동서, 친정 안 가? 이제 아가씨도 왔으니 이만 가봐. 네? 저 가라고요? 그럼 안 갈 거야? 아가씨도 왔는데 동서도 당연히 가야지. 형님은요? 형님은 언제 가시게요? 뭘 내 걱정까지 해? 나도 동서 보내고 갈 거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동서나 얼른 가.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다리시겠어? 동서도 외동딸이라며. 시댁도 중요하지만 친정도 잘 챙겨야지. 여긴 식구도 많으니까 얼른 가봐. 그래도 되죠, 어머님? 그러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어머님과 이런 상황이 어리둥절한 동서. 저는 동서를 떠밀다시피 해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남편의 옆구리를 찔러댔죠. 지금 당장 돌아가자는 무언의 압박을 알아들은 남편은 어색하게 연기를 시작했어요. 너무 피곤하다. 아들 피곤해? 그럼 들어가서 한숨 자. 아니, 여기서 자다 깨서 가려면 더 피곤해. 그럼 하루 더 자고 가면 되지. 친정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걱정이라고. 이 사람도 이렇게 고된 일은 처음이라 피곤할 거고 이번 명절은 우리도 일찍 가서 쉬어야겠어. 가자 여보. 짐 다 챙겨뒀지? 응, 아까 다 챙겨뒀어. 그럼 우리 갈게. 남편은 도망치듯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어머님과 아가씨의 표정이 가관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기는 물론이고 밥 먹은 그릇조차도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동서도 제가 보내버리고 저마저도 가버리니 그 산같이 쌓인 설거지는 꼼짝없이 두 사람의 몫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통쾌함도 오래가진 못했어요. 그 후 어머님은 일을 가셨는지 틈만 나면 저를 불러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전 한두 번은 그냥 가서 뜻대로 해드리다 반복되는 호출에 남편을 불러 함께 갔어요. 당연히 평일 낮이었고 남편은 연차를 쓰거나 반차를 쓰고 저와 함께 했죠. 넌 도대체 회사는 어떻게 하고 오는 거니? 오늘은 반차 썼어. 너 그러다 회사 잘려 이놈아. 그리고 너도 그렇다. 내가 너만 오라고 했지 내 아들까지 끌고 오라디? 왜 자꾸 일도 못하게 같이 끌고 오는 거니? 끌고 오다니 내가 무슨 개야? 끌려오게. 그냥 내가 온 거야. 오늘 뭐 하냐고 물어보니 엄마한테 간다길래 나도 엄마 보고 싶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끌고 온 것이 맞았어요. 남편은 온 힘을 다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고 그런 아들의 거짓말에 어머님은 긴 한숨을 쉬시더니 벼랑간 동서에게 화풀이하기 시작했어요. 얘,
너 냉장고 위는 다 닦았니? 거기 먼지가 한가득하더라. 뭔 집에서 노는 애가 거기도 안 닦고 뭐 했니? 하여튼 게을러서는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워서 시집 온 거야? 사부인도 참 뻔뻔하기도 하구나. 이리 배운 것도 없는 딸 자식 시집 보낸 거 보니 말이다. 냉장고 위라 참 황당하더라고요. 냉장고 위까지 반짝반짝하게 하고 사는 주부가 몇이나 된다고. 거기에다 친정 드립까지 나오니 저에게 하는 말도 아닌데 저도 화가 다 나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생트집을 잡는 어머님의 망언에 동서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입을 떼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친정 엄마까지 들먹이세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말 대답하니? 네, 저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지금까진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다 저를 위하는 말이다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친정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시냐고요. 원래가 그렇다. 시집와서 네가 잘못하면 친정엄마가 욕먹는 법이야. 그런 법은 없어요, 어머님. 그리고 제가 잘못해서 혼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만만한 게 저라고 형님이 저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할 말 다 하시니까 저한테 지금 화풀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바본 줄 아세요? 내가 언제 너한테 화풀이를 했다고 그러니? 얘가 아주 생사람 잡는구나. 왜? 너도 네 형님이 바락바락 시어머니 이겨먹는 꼴 보니 따라하고 싶더니?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집안 꼴 잘 돌아가는구나. 이게 다 너 때문인 건 아니? 네가 내 말끝마다 말대답이나 하니 얘도 너 따라서 그러는 거 아니니? 엄마, 왜 갑자기 이 사람한테 그래? 돈 빠져 이 녀석아. 어디 부모 앞에서 마누라 역성을 드는 거야? 다툼이 절정을 향해 가던 그때 이 다툼을 한 방에 날려버릴 신우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큰오빠가 돈 준대. 1,000,000원, 나 살았어. 신우이의 등장에 순식간에 다툼은 사라지고 다들 제 눈치를 살피기 바쁘더라고요. 제가 들은 말이니 제대로 들은 말이 맞는 건지 곱씹을 필요도 없었어요. 워낙 티가 나게들 눈치를 살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말 없었잖아. 그게 아니라 막내가 워낙 급하다고 해서. 그래서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1,000,000원이나 되는 돈을 주기로 했다고? 당신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서? 당신 생활비 빼곤 당신 적금 내가 관리하잖아. 그게 퇴직금 조금 정산받았어. 당신 제정신이야? 기가 차더라고요. 하지만 더 기가 차는 건 어머님의 생각과 태도였어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잊었니? 어디서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 거야? 그리고 가족끼리 힘들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그렇게 하는 일이니?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줬다 해도 황당한데 그냥 줬다고 하잖아요. 어머님은 어떠실지 몰라도 제 기준에선 하는 일이에요. 너 그러다 시어머니 잡아먹겠구나. 내가 네 눈치 보여서 어디 말이라도 하겠니? 엄마 그만해. 불난 집에 부채질 좀 그만하라고.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가씨 남편도 있는데 왜 당신이 돈을 주는 거야? 그게 막내가 남편 몰래 치운 사고라 알면 이혼당해.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다를 줄 알아? 아가씨, 상황이 급한 것 같으니 돈은 드릴게요. 대신 달에 500,000원씩 갚으세요. 이자는 안 받을 테니 편의점 알바를 해서라도 꼭 갚으셔야 할 거예요. 뭐라고요? 언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몰라서 물어요? 아가씨 오빠 부인이잖아요. 잘 들어요 아가씨. 오빠 이혼하는 꼴 보기 싫으면 매달 잊지 말고 50,000원씩 꼭 붙여요. 당신도 똑바로 들어. 한 번만 더 상의 없이 이런 일 벌였다간 진짜 이혼이야. 알겠어? 단호했던 제 태도 때문인지 아가씨는 돈을 꼬박꼬박 갚는 듯 했어요. 그렇게 시댁은 몇 달 정도 조용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이 조용하니 남편 놈이 사고를 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회사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니 어느 날은 진지하게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수입이 없었던 터라 좋게 조금만 더 고생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퇴사 마음을 접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 그게 뭐야? 출근한다고 나갔던 사람이 대낮에 큰 상자를 안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 물으니 남편놈은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나 사표 냈어. 당신 말 듣고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오늘 사표 내버렸어.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아, 그래. 이미 낸 사표 어쩌겠어.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당신이 사표를 낸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실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어쩌지 하고 무서웠거든. 이런 일로는 이혼 안 해. 물론 미리 상의 안 한 건 좀 화나긴 하지만 앞으론 나하고 상의 정도는 해. 알겠지? 응. 근데 오늘 동생들 집에 오기로 했어? 어머님 곧 생신이잖아. 선물 때문에. 대단하신 어머님은 한여름에 밍크코트를 선물로 받고 싶다 하셨고 한두 푼도 아니었기에 전 서방님과 아가씨를 집으로 불렀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두 사람은 집으로 왔고 전 바로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생신 선물 날인데 밍크코트 갖고 싶으시대요. 좋네요. 그렇지 않아도 친구들 중에 엄마만 밍크코트 없다고 그랬는데 이참에 사주면 되겠네. 우리 엄마 좋아하겠네. 엄마는 좋겠네. 근데 형,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밍크코트 비싸잖아. 어쩔 수 없지 뭐. 삼남매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에 제가 딱 잘라 말했어요. 지금 무슨 말들 하는 거예요? 어머님 밍크코트 다 같이 돈 모아서 사드릴 거예요.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사드려요? 어머 언니, 그런 건 원래 마지가 다 하는 거라고요. 저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 형수님, 비싸니까 맏아들이 사드려야죠. 그래 여보, 얘들이 돈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가 사드리자, 응? 어쩜 새 입에서 나오는 말 중 사람 말을 하는 이가 단 하나도 없는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전 돈을 합치기 위해 미리 뽑아놓은 돈 중 20만 원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여기 20만 원. 난 더는 할 생각 없으니까 이 돈 보태서 밍크코트를 사드리든 김 세트를 사드리든 삼남매가 알아서 하세요. 언니, 20만 원으로 뭘 사요?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 이건 아니죠. 어머님도 저희가 모시고 사는데 그깟 밍크코트 좀 사드리면 큰일이라도 난답니까? 해도 너무하시는 건 두 분이시죠. 아니, 3명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마지가 동네북도 아니고 왜 그 비싼 걸 마지가 해야 해요? 서방님이랑 아가씨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결혼할 때 마지라고 해서 더 받기는커녕 저희 둘이 알아서 다 했어요. 달마다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다 어머님 생신 선물까지 독박스라고요? 전 그럴 생각 없네요. 그래도 결혼해서 처음으로 드리는 생신 선물, 그 도리는 다 하고 싶어서 두 분이 형편껏 보태시면 모자라는 돈은 제가 내려고 했더니 이렇게 나오시니 저도 별 수 없네요. 전 이 20만 원, 그 이상은 보탤 생각 없으니 그렇게 알고 돌아가 주세요. 여보,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자, 응? 당신도 쫓겨나기 싫으면 그만해.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두 사람도 순순히 돌아가더라고요. 생일 선물로 뭘 사드렸는지는 아직도 모르네요. 남편도 말해주지 않았고 굳이 저도 묻지 않았거든요. 생신 때도 밖에서 밥만 먹고 헤어졌고요. 아마 전 이때쯤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발 더는 실망하게 하질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랐어요.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산 넘어 산이라고
어머니 생신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님 제사가 다가왔어요. 계속해서 시댁일로 남편과 부딪히니 시댁 말만 나와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안 가면 또 난리가 날 테고 그 난리통에 애꿎은 동서만 피볼 것이 뻔하니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자니 속에 천불이 날 것 같았고요. 시댁에 도착하니 제 예상대로 동서는 발바닥에 불난 듯 바쁘게 움직이고 아가씨와 서방님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안 보이시고요. 전 이때다 싶어 남편에게 뒤집개를 줬어요. 당신 여기서 전 좀 뒤집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럼. 그리고 서방님, 오셔서 동그랑땡에 계란물 좀 묻히세요. 아가씨도 좀 하시죠? 오빠들 다 일할 건데 앉아서 쉴 건 아니죠? 아버님 제사인데 며느리들만 죽어라 일하고 자식들은 놀고 있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저랑 같은 생각이죠. 얼른 오세요. 빨리 끝내고 다 같이 쉬어요. 저의 당당한 요구에 두 사람 다 민망했는지 쭈뼛쭈뼛 주방으로 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오는 것을 확인한 저는 동서의 앞치마를 벗기며 말했어요. 동서는 들어가서 쉬어. 이제껏 혼자 하느라 고생했는데 오늘은 좀 쉬어. 여긴 우리끼리 알아서 해볼게. 괜찮아요, 형님. 저도 같이 할게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얼굴 까칠한 것 좀 봐. 얼른 들어가서 쉬어. 형님, 저 진짜 괜찮은데. 괜찮아도 들어가서 쉬어. 내가 진짜 미안해서 그래. 부탁이다, 응? 저의 부탁에도 망설이는 동서를 방에 밀어넣어버리고 삼남매와 함께 음식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일은 다 맡겨놓고 어딜 다녀오시는 건지 표정이 아주 밝더라고요. 하지만 그 밝은 표정은 금세 어두워졌어요. 너희 뭐하니? 둘째는 어디 갔어? 제가 쉬라고 했어요, 어머님. 자식이 이렇게나 많은데 동서 혼자 이 많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머진 우리가 할 테니 좀 쉬라고 했어요. 어머님도 들어가서 좀 쉬세요. 너 진짜 제정신이니? 네가 뭔데 내 자식들한테 이런 일을 시켜? 자식들은 놀고 왜 며느리만 일을 해야 해요?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원래 다 그런 거야. 그게 며느리가 할 도리인 거다. 알겠니? 그게 도리라면 제가 아버님 제사 음식 다 차리는 대신 우리 부모님 제사 땐 전 놀고 이 사람이 음식 준비 다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머님? 이게 진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숨 넘어가듯 언성을 높이던 어머님이 제 뺨을 때려버린 것은요.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정신이 나가 있는데 어머님이 쉬지 않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글로 적기도 심한 말들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욕을 듣다 보니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나 싶으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른을 칠 순 없고 남편을 때려버렸어요. 여보, 내가 어른은 칠 수 없고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대신 맞아. 이년이 진짜 미친 게 분명하구나. 감히 누구 앞에서 누굴 때려? 미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때리고 욕하세요? 며느리가 되면 맞고 욕 얻어먹는 게 당연한 건가요? 이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입을 놀리는구나. 너 이리 와. 저한테 한 번만 더 욕하시고 때리시면 똑같이 이 사람한테 할 거니까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저의 협박에 어머님은 목덜미를 잡고 뒤로 넘어가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소름 끼치는 연기를 보고 있자니 토할 것 같아 전 가방을 들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씩씩거리고 있으니 남편도 왔더라고요. 돌아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진짜 미안해. 많이 아팠지? 나 살다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 처음 봤어. 욕하는 거 당신도 들었지? 나 참, 난
세상에 그런 욕이 있는 줄도 몰랐다. 어쩜 그런 욕을 할 수가 있는지. 내가 다 미안해. 진심이야. 당신이 원하면 나 엄마랑 인연 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만 하지 말아줘.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손이 발이 되게 비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전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버렸어요.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화가 너무 나니 남편도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다음 날이 되어도 찬바람이 쌩쌩 불자 남편도 피하는 게 상책이다 싶었는지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동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동서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형님, 제가 며칠 동안 많이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형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그날 형님 그렇게 가시고 아주버님이 어머님께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전 어머님이 형님한테 손찌검까지 하셨으니까 저렇게 화를 내시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그게 말이에요. 형님, 부모님 사망보험금 때문이었어요. 뭐? 그걸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난 말한 적 없는데? 그게 형님 많이 아프셔서 정신없으실 때 우연히 서류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이 형님을 정말 사랑한 건 맞는데 결혼을 서두른 건 보험금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회사도 그만두셨다면서요? 회사 그만둔 얘기하면서 자기 이제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 보험금이 꼭 필요한데 이러다 이혼하자고 하면 책임지실 거냐면서 화를 내는데 정말 저게 인간 맞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형님한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동서는 말하면서도 온갖 감정이 뒤섞이는지 울먹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보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동서도 이런 얘기 쉽진 않았을 텐데 말해줘서 내가 참 고마워. 고맙기는요. 형님이 이때껏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형님, 도망치세요. 이혼하셔야 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형님 부모님 목숨값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주버님 퇴직금 전부 아가씨랑 어머님 드렸어요, 형님. 동서, 진정해. 모르는 사람을 보면 동서가 당사자인 줄 알겠다. 이혼 당연히 해야지.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더 좋은 때를 기다려야지. 근데 나도 나지만 동서는 어째? 나한테 이런 말 전한 거 들키면 모르긴 몰라도 또 큰 사달이 날 텐데. 저도 이혼할 거예요. 그 미친 집구석 질릴 대로 질렸어요. 나 때문에 동서까지. 미안해, 동서. 그런 말 마세요. 형님 때문 아니에요. 형님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꾹 참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들으셨죠? 친정엄마까지 들먹이는 거. 그때 온갖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놈의 사랑이 뭔지 남편 때문에 한 번 더 참았는데 그날 아주버님이 미친 소리를 하는데 말리기는커녕 더 부추기더라고요, 그 인간. 그런 모습 보는데 이혼밖엔 답이 없겠더라고요. 애도 없겠다. 미련도 없어요. 이렇게나 똑부러지는 사람이 그간 참고 살았을 생각을 하니 참 안쓰럽더라고요. 전 동서의 손을 꽉 잡아주었고 동서는 그간 서름이 떠올랐는지 울더라고요. 그런 동서와 함께 저도 울었어요. 그제야 제가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 크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한참을 울던 동서는 자신도 때를 기다리겠다며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사실을 다한 저는 남편을 기다렸고 밤이 되자 남편이 돌아왔어요. 좋은 건수라도 생겼는지 다른 날보다 얼굴이 밝더라고요. 좋은 일 있어? 당신 지금 나한테 말 걸어준 거야? 화 좀 풀렸어? 언제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살 순 없잖아. 무슨 좋은 일 있냐고. 표정이 밝네? 아니, 내가 좋을 일이 뭐 있어. 그냥
울상으로 다니면 당신 기분도 처질까봐 밝은 표정 지우려고 노력했지. 그래? 고맙네. 내 기분도 생각해주고. 근데 당신 요즘도 당신 식구들한테 돈 주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 내가 미쳤어? 안 그래. 나 이제 영 끊을 거라고 그랬잖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이제껏 날 얼마나 속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제 앞에선 시댁 식구들과 연락조차 하지 않는 척을 하며 뒤로는 그나마 모은 남편 돈으로 시댁 식구들을 돕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사망보험금만 믿고 재산 탕진을 신나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꼴도 꽤 즐겁더라고요. 동서는 남편이 시댁을 도울 때마다 저에게 알려줬고 저는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마침내 남편 통장이 텅텅 비었을 때쯤 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이혼해 우리.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 이혼하자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내가 영 끊는다니까. 요즘 연락도 안 하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연락은 안 하지만 돈은 주잖아.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 언제 얼마가 필요한지 알고 돈을 그렇게 매번 들여?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해? 어머님, 서방님, 아가씨 골고루 잘도 나눠주던데. 내가 그랬지? 나랑 상의 없이 한 번만 더 이런 일 벌이면 가만 안 있는다고. 이혼해. 나 맘 돌릴 생각 전혀 없으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해. 안 돼. 못해.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아니라 내 부모님 사망보험금이 없으면 못 살겠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영원한 비밀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 꿈도 크다. 얼른 짐 싸서 나가. 여기 내가 처녀 때부터 살던 내 집인 건 알지? 당신 집은 1%도 없으니까 문구적거리지 말고 당장 나가줘. 10분 시간 줄게. 10분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전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을 하고 서 있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동서, 나 방금 이혼하자고 했어. 돈 빌려준 것부터 보험금까지 다 얘기해서 아마 집안 발칵 뒤집힐 거야. 괜찮겠어? 안 괜찮을 건 또 뭐예요? 전 기쁜걸요? 노예 해방의 날인데요. 저도 오늘 이혼 선포하고 이 집 나갈 거예요. 그래? 차라리 그게 좋겠다. 괜히 또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얼른 나와. 지금 어머님 통화하시는데 아주버님 같아요. 언성 높아지는 거 보니. 형님, 저 끊을게요. 밖에서 저 찾네요. 동서, 조심해.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살아야 하니 참았지. 지금은 참을 이유도 없는걸요? 제대로 업고 나가버리자 뭐.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은 없더라고요. 발등에 불 떨어졌겠죠. 남편 노트북을 훔쳐봤는데 보험금만 믿고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크게도 벌여놨더라고요. 이미 들어간 돈도 꽤 되는 듯 했고요. 모르긴 몰라도 원금 회수는커녕 빚쟁이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동서는 한바탕 시댁을 뒤엎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형님, 오늘 하루만 신세 좀 져도 될까요? 너무 늦어서 친정에 가기도 그렇고 마땅히 연락할 만한 친구도 없네요. 결혼하기 전엔 친구도 많았는데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모르겠어요. 그럼 얼른 들어와 동서. 나 말고 친구한테 갔으면 나 섭섭할 뻔했어. 감사해요 형님. 그렇게 동서와 저는 밤새 시댁이 어떻게 박살이 났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글쎄 전화 끊고 나가니까 어머님이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미련이 다 말했지? 그러면서 제 머리채를 휘어잡으려는 걸 제가 탁 쳐내니까 목덜미를 막 잡으면서 욕을 얼마나 하는지. 거기에다 남편 새끼도 막 소리를 지르길래 그냥 이혼하자고 하고
제가 준비했던 음식 다 식탁 밑으로 엎어버리고 나왔어요. 어머님 막말하고 욕한 것도 다 녹음해뒀어요. 동서는 시원하게 뒤집고 나왔고 저흰 시원하게 이혼했어요. 저의 예상대로 두 형제는 돈이 있을 리가 없었고 위자료는 줘야 하니 시댁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자료를 주더라고요. 시모는 자신의 손으로 두 아들을 이혼시킨 꼴이 됐으니 화병으로 누웠다고 하고요. 그 성격에 참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했네요. 화병. 이혼 후 저희는 그저 기다렸어요. 그 인간만도 못한 것들이 서로 저희의 복수를 대신하는 꼴을 그저 기다리며 지켜봤어요. 어느 날 동서에게 시동생이 찾아왔고 동서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고 해요. 여보, 나 분가에서 나왔어. 나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이제 우리 둘이 오붓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응? 오붓 같은 소리 한다 진짜. 야, 정신 차려. 나 네 엄마 때문도 있었지만 너도 끔찍해서 이혼하자고 한 거야. 참 너도 너다. 남의 돈 탐내더니 이제 부모까지 버리고. 버리다니 그냥 분가한 거라고. 그래, 그렇다고 쳐. 집 담보로 대출받아 깡통집 만든 것도 모자라서 아픈 엄마 내팽개치고 나온 게 분가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다고 치고 제발 좀 꺼져줘. 네 무릎 단 그 바닥 썩을까봐 나 지금 너무 걱정되니까. 내 말 안 들려? 꺼지라고. 시동생은 동서의 호통에 불이 나게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착하기만 했던 동서가 그렇게 화를 내니 놀라기도 했겠죠. 동서 말을 듣는데 제가 더 통쾌하더라고요. 거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시댁 것들은 동서가 얼마나 만만했던 걸까요? 그 뒤로 한동안 조용하더니 어느 날은 시모가 직접 찾아왔다고 했어요. 행색이 말도 못하게 형편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가, 나라도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네? 제가 왜요? 어머님 잘난 아들딸 있잖아요. 그 나쁜 것들 말도 마라. 네 남편은 날 버리다시피 하고 집을 나가더니 연락도 없고 하루가 멀다고 와서 돈이란 돈은 다 뜯어가던 딸려는 이제 돈 없다고 날 첫째한테 떠넘기더니 전화도 안 받아. 그리고 장남이라는 거는 내 집까지 팔아서 글쎄 날 월세방에 쳐넣어놓고 연락도 안 되는구나. 아, 어머님. 응? 그래, 아가, 넌 나 안 버릴 거지? 저 이혼했어요. 벌써 이혼한 지 몇 달이나 지났어요. 전 어머님 아가도 며느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님이라 불러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이제 진짜 두 번 다신 보지 마요. 전 어머님 얼굴만 봐도 끔찍하네요. 동서가 어찌나 성대모사를 잘하는지 동서 말을 듣는데 마치 시모가 눈앞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통쾌하더라고요. 저의 예상대로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참 어울리는 결말이라고 했네요. 이렇게 끝이 난 줄 알았죠? 찾아올 사람은 다 찾아왔다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전 남편이 남아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제가. 저를 찾아온 남편은 왜인지 여유로워 보였어요. 의아했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빚쟁이일 텐데 여유로워도 너무 여유로우니까요. 좋아 보이네. 잘 지냈어? 이혼한 덕분에 아주 잘 지내지. 나는 안 물어봐줘? 내가 왜? 전 남편은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묻지도 않은 안부 따위를 전해주더라고요. 나는 못 지내. 당신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잘 못 지내. 엄마는 단칸방을 사시고 막내는 결국 돈 사고 친 거 남편한테 들켜서 이혼당하고 요새는 연락도 안 돼.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에휴.
신세 한탄이나 하려고 만나자고 한 건 아닐 테고. 갑자기 만나자고 한 이유나 말해. 나 이번에 대박 건수 잡았어. 대박 건수를 잡았는데 왜 날 찾아와? 그리고 아직도 사업에 미련 있니? 너 돈 없지 않아? 사업 말고 주식. 진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은 정보인데 이거 대박 날 거래. 그래서 말인데 나랑 다시 합치자. 나랑 다시 합치면 당신한테도 이 정보 넘겨줄게. 당신이랑 나랑 둘이 투자해서 대박 터트리면 우리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여유의 이유가 주식이라니.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제가 살짝만 들어도 사기인 것이 분명한데 그걸 믿어 의심치 않는 전 남편을 보니 참 한심하더라고요. 수상하다는 생각은 못하나 봐. 그렇게 중요하고 확실한 정보가 왜 네 귀까지 들어가겠어? 그리고 내가 머리에 총 맞았어? 너같이 소름 끼치는 새끼랑 다시 살 부대끼면서 살게. 제발 좀 사라져주라. 지금도 토할 것 같으니까. 뭐?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대학도 못 나온 고졸년이 무식해서는. 그러니까 네가 그 큰 보험금을 가지고도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알겠어? 뚫린 입이라고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전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날려버렸어요. 생각 같아서는 짓밟아주고 싶은 걸 그딴 새끼에게 괜한 건수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겨우 참았네요. 전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그 후 전 남편이 어디까지 망하나 지켜보기 위해 사기 같은 주식을 주시했어요. 그 주식은 며칠 오르는가 싶더니 빠르게 고꾸라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가는데 전 남편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한참을 웃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자신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려주고 싶은지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찾아오지 말랬더니 전화질이야? 있잖아, 나 경찰서인데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뭐? 경찰서? 나 사실 빚쟁이 됐어. 저번에 말했던 주식만 믿고 여기저기 돈 빌려다 투자했는데 완전 깡통 찼어. 그래서 지금 고소당해서 경찰서인데 당신이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제발.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나 깜빵에 가야 해. 당신도 나 그렇게까지 되는 건 싫은 거 아니야. 착각의 정도가 광증에 가까운 남편의 개소리를 들으면 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착각은 자유라더니 너 그 정도면 병이야 병. 뭐? 너 그렇게까지 되는 거 좋아. 내가 싫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냥 깜빵 가. 깜빵 가면 잠도 재워주고 밥도 주고 운동도 시켜준다더라. 심지어 다 공짜래. 어때? 끝내주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그럼 차단할 테니까 전화하지 마. 알겠지? 전 다급히 전화를 끊고 전 남편 번호를 차단했네요. 이렇게 저와 동서의 복수는 전 시댁 식구들이 나서준 덕분에 잘 끝났어요. 시간이 흐른 지금 동서와 저는 언니 동생 사이로 잘 지내고 있어요. 동생은 국비로 간호조무사학원에 다니며 멀어졌던 친구도 만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전 부모님을 잃은 것부터 이혼까지 해서 많은 일을 겪었던 터라 좀 쉬고 있어요. 병원에서 여행을 추천하길래 국내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아다니는데 꽤 좋더라고요. 탁 트인 곳을 보며 많이 걸으니 수면제가 없어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정착할 작은 마을을 찾고 있어요. 제가 그럴 예정이라고 하니 동생도 간호조무사 따는 대로 제가 정착하는 곳으로 와 살겠다고 하고요. 시댁과의 인연은 징글징글했지만 저에겐 좋은 동생이 생긴 것 같아 요즘 행복해요. 이로써 저의 길었던 사연은 끝입니다.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